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최근에 서울 쪽에 중심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덜 오른 단지, 뭐 중심부 중에서도 조금 덜 오른 단지 이런 걸 많이 찾으셔가지고 여쭤보시는데 대부분 이제 뭐 신축 쪽으로 가긴 어렵고 왜냐면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조금 뭐 재건축이 될 만한지 아닌지 강남권 같은 거 웬만하면 되겠죠. 웬만큼 용적률이 높아도. 그래서 용적률 한 200 미만, 200 미만이거나 아니면 200 초반 이 정도 단지들인데 뭐 구역 지정이 됐거나 재건축 구역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안 됐거나 뭐 이런 쪽으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세요. 정말로. 그게 이제 사실상 현금 뭐 15억 전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 이 물건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단순하게 답을 드리긴 쉽진 않은데 한번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뭐 간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그 재건축에 대한 그 사업성 분석을 좀 해볼게요. 예. 이게 완전히 약식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만 이게 익숙해지시면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예. 정규 강의에서도 얘를 이제 그 많이 다뤘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가면서 어느덧 이 내용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이제 떠오르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다음에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도곡 우성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도곡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편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 아실 같은 데 가요. 아실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를 대지지분 용적률로 바꾼 다음에 도곡 우성 아파트를 찾아 들어갑니다. 도곡 우성 아파트 양재역 여기 어딘가 있겠죠?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정비구역이 지정됐네요. 여기 잘 안 보이네. 아, 대지 지분이 15.8평이고 평균으로 그다음에 용적률이 179%입니다. 강남권에서 이 정도면 강남권에서 14평 이상이면 지금 바로 뭐 다 재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좋죠. 예. 그리고 뭐 위치도 양재역과 굉장히 가까워서 매우 좋습니다. 뭐 제가 뭐 입지를 평가할 만한 그런 뭐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패스하고요. 자, 그러면 이 도곡 우성 아파트가 평균 대지 지분이 15.8평이에요. 근데 이게 평형 구성이 단일 평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시로 드는 건 뭐냐면, 일단 요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요.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우리가 서울시 15에 들어가가지고 그 단지명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정비 계획에 대한 그 결정 내용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2023년 7월 20일 날 15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열어봤어요. 예. 여기에 이제 쭉쭉쭉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뭐 대략 그 총 그 비용이 얼마고, 예. 얼마에 분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자산 추정액은 공주가 곱하기 보정률 1.4로 이렇게 했다. 이것까지 근거가 다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총 지출은 3,554억이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밑에 쭉쭉 가면 이제 나옵니다. 예. 추정 분담금,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이게 뭘까? 20억. 예. 아, 이거 뭐지? 분양가 추정, 조합원 분양가. 예. 자, 쭉쭉쭉 내려가서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볼까요? 공급 계획을 보니까 임대가 88세대고 총 548세대를 짓고 뭘 지어요? 분양을
이만큼 한다. 그럼 1번 분양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대략 보니까, 그리고 용적률이 거의 300%네요. 299.53.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떤 사업성 자체를 판단하면 이 정비 계획이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한번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엑셀을 좀 켜가지고, 지금 이게 30평형입니다. 그, 도고 구성 30평형. 대충 매물 가격은 21억이에요. 이게 숫자가 보이시나 모르겠네. 좀 더 키워볼까요? 예. 보이시죠? 예. 자, 이게 30평형은 평균 대지 지분이 16평인데 이거를 첫 번째 순서는 공급 면적으로 환산을 시키는 거예요. 공급 면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땅이 16평이 있는데 용적률 300% 3배를 곱하면 공급 면적으로 48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48평만큼의 집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30평형을 사면 내 땅이 16평이니까. 그러면 48평만큼의 뭘 가져요? 나는 내 땅에 비례해가지고 공급 면적을 가지는 거예요. 자, 공급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 이 공급 면적이라는 거는 사용 면적입니다. 실제 주거의 사용 면적. 그럼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냐? 뭐 지하 주차장 이런 건 안 들어가요. 이건 용적률에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 면적, 뭐 서비스 면적 포함해가지고 이게 48평이다. 나는 딱 16평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기부 채납 같은 거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용적률 300%면 어떻게 해요? 48평짜리 집을 얻는 거예요. 뭘 하면? 공사비를 내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이 48평을 갖다가 시장에다 팔면 얼마를 벌 수 있냐는 거지. 시세대로 하면 여기는 대충 평당 1억 정도로 갈 거 아니에요, 신축이면? 그럼 48억을 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대충, 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 자체가 7천밖에 못 받는 거야, 평당. 48평이라도 만큼 받았는데 그거를 1억씩 받으면 좋겠지만 그 어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7천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33.6억이 나왔어요. 자, 일단 수입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계산하죠? 이제 뭘 이제 또 살펴보죠? 원가. 첫 번째 원가는 뭐예요? 사업비예요. 사업비에는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공사비 얘기할 때 평당 얼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죠? 예. 그게 이제 여긴 강남권이니까 대충 평당 900을 잡자고요. 예. 평당 900을 잡았어요. 이게 900입니다. 48평에다 900만 곱하면 공사비가 나오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뭘 뺀다 그랬어요? 지하주차장 이런 게 용적률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는 공급 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계약 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어느 아파트냐? 이스트폴 아파트인데, 주택 공급 면적은 뭐예요? 11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계약 면적은 168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계약 면적이 좀 적은 편이고, 우리 33평의 계약 면적이 많으면, 뭐, 한 190 이 정도까지 돼요. 이해되시죠? 190제곱미터. 자, 이 계약 면적이 커지는 이유는 뭐다?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다 공사 면적 기준으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비는 그 공급 면적 기준으로 곱하면 안 되고 계약 면적 기준으로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 면적 기준으로 곱해 볼게요. 공사비는 자, 나는 48평을 얻지만 실제 공사하는 면적은 아까 110제곱이 168제곱으로 늘었듯이 이걸 평균적으로 한 1.6배가 늘어요. 공급 면적 대비 계약 면적이. 이거를 1.6배를 곱해. 그러고 나서 뭘 곱해요? 공사비를 곱해요. 이러면 실제 공사비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곱한 금액을 한번 볼게요. 한 세당 얼마예요? 6억 9천. 6억 9천. 근데 여기가 몇 세대예요? 390세대잖아요. 390세대입니다. 원래 기존 세대가. 아니지. 390세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어, 짓는 면적 자체가, 아니, 짓는 세대수가, 아니죠. 기존 대지집으로 하면 390세대가 맞죠. 그러니까 390을 곱하는 겁니다. 이 원래 가격에, 원래 가격이 아니라 총 공사비에.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695억이 나와요. 아까 얼핏 15를 보셨을 때 거기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나요? 자, 보겠습니다. 좀 키워볼게요. 총 지출 추정 3,554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했던 거는 2,696억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총 공사비를 다 더했는데, 1,000억 정도가 빠지네? 공사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타 사업비가 든단 말이에요. 보통 재건축에서는 그 기타 사업비의 비율을 1.333, 요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4를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평균치란 말이에요. 평균치. 그러니까 이 사업장은 기타 사업비가 얼마 안 들었는데 왜 뭐 이렇게 계산을 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치로 곱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총 한 세대당 총 공사비였어요. 6.9억이었는데 거기에다 1.333 곱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다? 9.2억이 나왔다. 9.2억이 나왔다. 자, 이거를 390세대로 곱해볼게요. 그랬더니 3,593억이 나왔어요. 3,593억. 이거 아까 많이 들어본 숫자인데? 3,554억. 3,593억. 상당히 비슷하죠? 뭐예요? 대충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우리 총 비용을 계산했어. 총 비용을. 만약에 제가 그 15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사비만 살짝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총 비용을 벌써 구했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가 내 집을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은 땅을 사. 그럼 땅값이 또 10억이 들었어. 짓는데 또 10억이 들었어. 20억이 들었어. 근데 건물 새로 지었더니 40억이야. 그럼 20억이 남네. 이런 판단으로 우리는 뭘 해요? 사업을 한다는 거지. 재건축 사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사비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뭐가 빠졌어요? 땅값을 줘야죠, 땅값을. 실제로 이걸 보상해주는 개념은 아닌데, 이게 사업적인 원가 개념에서는 땅값을 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강남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16평 정도의, 대지집은 16평? 16평 정도의, 아파트, 지가가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강남 또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반포냐, 압구정이냐, 뭐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이 지역이라고 하면,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내 재산의 감정. 그러니까 현재 시세도 21억이니까 20억이면 높은 수준으로 쳐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시세보다 높게는 안 쳐주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20억까지 보상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다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땅값과 공사비를 다 구했어요. 이 두 개를 합쳐볼게요. 땅값과 공사비를 합쳤더니 29억 2천이 든다 이거야. 이게 원가예요.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한 세대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를 곱하기 390세대로 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29억 2천이 드는데 그보다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쪽 판매되는 가격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까 판매가 환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1분가. 아주 보수적으로 0.7억으로 그러니까 7천밖에 평당 7천밖에 못 받는다 가정했을 때 33.6억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사업은 굴러가겠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하지만
솔직히 용적률 뭐 200, 대지 지분 14평 이상인 곳은 다 돼요. 이 계산법으로 하면, 그 강남이라고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걸 알아보는 것 자체가 강남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야. 뭐 이게 대지 지분 11평이다. 이러면 좀 복잡해지죠. 이런 복잡해져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한 14평이다 이런 정도면 알아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자,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뭐 0.4북에도 분양할 수 있잖아. 나중에 뭔 미래 분양을 하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고 7천에 분양하는 데다가 없지도 않은데 뭔 미래 분양하는데 7천 말고 8천에 분양 못하라는 법 없죠. 그렇게 되면 이 원가보다 판매가는 높아지죠. 당연히 높아지죠. 다만 그 시기에 이제 또 원가가 평당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평당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평당 1,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늘 이제 유동적이에요. 결국 이 그 일반 분양가와 이 그 공사비, 평당 공사비는 유동적인데 요거는 근데 어차피 강남에 사면 어떻게 된다? 아, 이게 높다는 거예요. 원가보다 이게 높다. 웬만한 그 대지집을 가졌으면.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일단은 내가 이걸 얼마에 샀을 때 얼마가 남는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까지 뭐예요? 조합 입장에서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져보는 작업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원가를 계산해보자 이거야. 대충 여기가 보상을 20억 해줄 것 같아. 그 내가 이걸 21억에 샀어. 그런데 33평을 가는데 이까지 가는데 추가 분담금이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원가 21억이지. 맞죠? 21억에 샀는데 아파트 공짜로 주니까. 이해되세요? 나는 공사비 내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나는 지금 이거는 조합, 사업 관점에서 이걸 이제 사업이 진행되냐 안 되냐를 따져본 거지. 나는 21억을 내고 그냥 33평을 받는다고 손 치면 뭐 계산할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21억을 내주고 샀는데 얘가 조합원 분양가가 한 25억 정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주변에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재건축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난 4억 더 내야 되네? 21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4억을 더 내야 돼. 그 25억이 내 원가야. 그럼 난 뭘 받아요? 난 신청할 수 있잖아. 33평을 신청할 때 4억을 더 내라 그랬잖아. 그럼 33평의 신체가 얼마냐는 거지. 뭐 평당 1억이면 33억이겠죠? 근데 10년 후에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평당 1억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대충 40억이라 칠게. 그러면 남는 거잖아요. 25억이랑 40억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커요? 당연히 이게 크지. 그럼 무조건 가는 거지. 이거는 조합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내 개인도 이익이 되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내가 25억 주고 샀는데 10년이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돼. 만약에. 그럼 이거를 25억 주고 산 게, 죄송해요. 21억 주고 산 게 얼마냐, 얼마나 이제 현명한 투자였냐는 거지. 그러니까 재건축이란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제한 시간, 내가 기대한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어떤 계산법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계속 지연되면 15년, 20년, 25년, 30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음아파트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내가 계산해가지고 과감하게 들어갔던 투자법이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40억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다시 20억으로 줄어들었어. 시세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완전히 꽝인 거지. 난 원가를 20억 줬는데 10년, 20원 지나가지고 새 아파트로 바뀌었는데도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25억이라는 거야. 주변 시세가. 이것도 정비사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계산법은 그냥 약식으로 뭘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조합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강남권에서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어디 아까 지금 예시로 든 거 솔직히 뭐 상계주공이나 이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예시로 든 게 뭐 상계 한양아파트, 뭐 상계주공 뭐 이런 데를 이게 과연 조합에서 사업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을까? 이게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계산하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부 체납이 얼마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다 다루진 않았어요. 그런 목적으로 디테일한 계산을 해봤자 결국은 뭐예요?
이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내가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다 결정이 되는 거지. 압도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관점으로 이거를 내가 면밀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크게 돈을 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내가 예상하는 거, 내가 4억 더 내가지고 나중에 시세가 40억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돈을 벌 거라 생각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그런 거를 의미를 아시려면 솔직히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워요.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돈을 버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뭐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 정규 강의 들으셔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라고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